네, 돼지고기 많이들 드시겠지만 이런 부위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다양한 돼지고기 부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삼겹살 고를 때의 팁, 그 오돌뼈 같은 뼈 있죠. 그 뼈가 있는 삼겹살이 맛있는 부위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항정살을 수육으로 먹으면 생각보다 맛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내가 좋아하는 그 갈매기살 맛집 얘기해도 돼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고기의 품격을 더하다. 고풍스러운 고기부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온라인에서도 눈으로 직접 고기를 보고 살 수 있는 리얼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사실 눈으로 보고 산다고 해도 이 고기가 어떤 부위인지 잘 모른다면 고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돼지고기의 부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돼지고기 부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껏해야 삼겹살, 목살 이 정도인데 제가 오늘 좀 다양한 돼지고기 부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돼지고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위가 뭐죠? 네, 바로 삼겹살일 겁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의 최애 부위 중에 하나죠, 삼겹살. 삼겹살은 그래서 크게 많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삼겹살은 지방이랑 살코기가 적절히 섞여 있기 때문에 층을 이루면서 연하기도 연하고, 그래서 이제 구워 먹을 때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이 삼겹살을 수육으로 먹어도 생각보다 되게 맛있습니다. 삼겹살은 돼지의 갈비뼈 아래부터 그 돼지 피부, 배 피부까지 이제 그 부위 아래쪽 부위가 삼겹살인데, 돼지 피부를 포함하고 있으면 오겹살, 피부가 없으면 이제 삼겹살이라고 해요. 그리고 삼겹살 고를 때의 팁, 오돌뼈 같은 뼈 있죠. 그 뼈가 있는 삼겹살이 맛있는 부위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갈비 쪽에 좀 더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뼈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삼겹살을 고르실 때 이렇게 뼈가 좀 있는 그런 부위의 삼겹살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겹살 대부분 구워 먹죠. 외국에서도 삼겹살을 잘 먹는데, 외국에서는 껍질을 말리고 부풀려서 과자처럼 바삭하게 먹는 걸 즐겨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외 가릴 것 없이 삼겹살은 돼지고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인기 있는 부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두 번째는 목살인데요. 삼겹살과 함께 거의 쌍두마차를 이루는 부위죠. 돼지고기집 가면 보통 삼겹살 몇 인분 시켜 먹고 목살 몇 인분 시켜 먹고 하잖아요. 목살은 삼겹살에 비해 기름이 조금 적어요. 그리고 이제 목살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름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에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목살 같은 경우는 산미가 있는 소스와 함께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쌈장 이런 거 같이 드시지만 스리라차 소스 혹시 집에 있다면 같이 찍어 드셔도 되게 맛있을 거예요. 색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살을 구매하실 때 혹시 정육점에 가서 원하는 두께로 썰어서 구매하실 수 있다면 최소한 2cm 이상의 두께로 이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목살이 너무 얇으면 구웠을 때 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말려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약간 수축으로 인한 뭔가 불균형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두껍게 도톰하게 썰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부위는 항정살입니다. 항정살도 되게 많이 드시죠. 부위로 가장 많이 드시는 부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항정살을 수육으로 먹으면 생각보다 맛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집에서 항정살을 한번 수육으로 만들어 먹어보세요. 그리고 묵은지나 미나리를 같이 곁들여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항정살 같은 경우는 기름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구웠을 때 기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볶음밥 할 때 항정살 이렇게 같이 볶아 드시면 진짜 맛있거든요. 고깃집에 가시면 마지막으로 항정살을 시켜 드세요. 그리고 조금 남겨놨다가 볶음밥 시켜서 볶음밥 볶기 전에 항정살 남은 것 좀 구워서 그 기름에다가 볶음밥을 볶아 드시면 훨씬 더 맛있는 볶음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돼지고기 안심과 등심입니다. 사실 안심과 등심은 집에서 구이용으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돼지고기 안심 등심 하면 이제 생각나는 거는 돈가스집. 돈가스집 가면 로스가스냐 히레가스냐 매번 고민하시잖아요. 로스가스가 등심, 히레가스가 안심입니다. 안심이 로스가스, 등심에 비해서 지방률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훨씬 더 담백하고 등심은 조금 더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는 이 돼지고기 안심이나 등심을 보통 간장 소스 이런 양념이랑 해서 불고기나 장조림 등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돼지고기, 이 등심과 안심, 예전에는 돼지고기는 바싹 익혀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등심과 안심 부위는 그 돈가스 집에서도 볼 수 있지만 약간 분홍빛이 돌잖아요, 고기 안에. 한 미디움 정도로 살짝만 구워 드시면 그 고기의 육즙을 훨씬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 돼지 그런 사육 환경이
더럽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요즘 많이 깨끗해졌고 사육 환경도 좋아졌고 사료도 좋아졌기 때문에 돼지고기도 살짝만 익혀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갈비입니다. 갈비는 돼지고기의 그 등심, 안심,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부위와는 다르게 좀 지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감칠맛이 되게 큰 부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양념을 해서 양념갈비로 많이 드시는 부위고요. 고기의 육즙을, 돼지고기의 육즙을 가장 많이 잘 느낄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갈매기살입니다. 갈매기살이 요즘 인기가 되게 많죠. 좀 특수 부위 중 하나여서 많은 매니아들이 좀 찾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갈매기살 같은 경우는 돼지의 횡격막과 간 사이에 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쫄깃쫄깃한 맛이 일품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갈매기살 맛집 얘기해도 돼요? 아, 그래요? 경기도 광주 쪽에 황소고집이라고 진짜 유명한 갈매기살 맛집이 있거든요. 거기 진짜 맛있어요. 주인분의 맛에 대한 고집이 상당하시네요. 황소고집이라. 다음은 사태입니다. 사태는 돼지의 움직임이 되게 많은 부위여서 사실 다른 부위에 비해 좀 거칠고 질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수육이나 장조림 등에 활용하면 되게 좋은 부위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앞다리살과 뒷다리살인데요. 사실 앞다리살, 뒷다리살, 전지, 후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앞다리살은 뒷다리살에 비해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뒷다리살이 보통 돼지의 움직임 동력을 뒷다리에서 얻기 때문에 뒷다리가 훨씬 더 많은 운동을 해서 앞다리살보다 조금 더 단단한 이제 육질을 가지게 됩니다. 앞다리살이 훨씬 더 부드럽고 기름기도 좀 더 많아서 좀 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족발 시키러 가면 좀 큰 사이즈를 시켜야지만 앞다리살을 주고 아니면 앞다리살은 돈 주고 추가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앞다리살이 뒷다리살보다 조금 더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부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뒷다리살, 후지는 약간 좀 조직이 단단하고 질길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찜이나 수육 이런 거 그런 조리하는 형태의 요리에 적합하다면 앞다리살은 사실 좀 모양이 상관없는 불고기 이런 요리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표님 혹시 이 많은 돼지고기 부위 중에 네, 어떤 부위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삼겹살이요. 네, 그럼 삼겹살 대 오겹살. 비슷한 것 같은데 삼겹살? 네, 사실 삼겹살은 없어요. 없을걸요? 네. 네, 오늘은 돼지고기의 부위별 특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돼지고기 많이들 드시겠지만 이런 부위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화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화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고기부인이었습니다. 안녕.